안녕하세요. 7월 21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더 심각해졌던 한 주가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증시는 그래도 큰 우려만큼은 그렇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았어요. 또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최 이사님 모시고 나눠보고요. 지난 한 주간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더 계속 심각해지고 네. 있다고 하잖아요. 이 증시에는 그래도 큰 영향은 없네요. 네, 뭐 계속 심각해졌으면 제가 이제 비사이로 막아가지고 독으로 이마를 탁 까려고 했는데 네. 그런 유머 아세요 혹시? 네. 그럼요. 비사이로 날씬한 사람이 그래요? 네. 네.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 좋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제재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일본에게 날아올 것이다.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슬슬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이 한국을 제재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아베와 정당의 지지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인정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일본 쪽에서는 지금 손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다가 한국이 지금 대체제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본이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증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일본의 어떤 제재가 장기적으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겼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게만은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인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긴 한데, 네. 최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뭐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잘 못했다. 네, 이런 두 가지 양갈래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좀 잘 못했다 이런 쪽에 서 있는 부분이고요. 뭐 반대적인 의견에서는 잘했다, 시기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잘 했다라는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장점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다, 경제 성장률 안 좋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이 좀 필요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한 것이 괜찮았다라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이 약간 부담인 거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소폭만 조정하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책을 사용하는데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또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자금이 또 쏠리게 된다라면 증시라든지 이런 쪽, 또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이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측면만 본다라면 금리 인하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내렸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이 더 낫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일단은 미국 상황 보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든지 뭐 그런 상황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사실 정답은 없고요. 그냥 어느 쪽으로 생각이 됐는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했었던 금리 인하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아닌지가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최 이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네, 다음은 특징 종목, 지난 한 주간의 특징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에 따라서 경기 부양의 수혜주인 경기 민감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 민감주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네요. 지금 네. 어떤가요, 현대차? 현대차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완성차 업체죠. 그러니까 왜 경기 민감주냐면, 경기가 좋을 때 자동차 사거든요. 사기 어려워 죽겠는데 자동차 못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월급도 좀 올라가고
뭐 생활도 좀 윤택해지고 먹고 살만하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집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경제학의 어떤 이론으로 적용해 본다라면 그냥 간단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또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생각된다라면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추세는요.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시점에서 나타난 부분이라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 지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12만 5천 원대까지 지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밀리더라도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 또는 횡보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점 지지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지지선 12만 5천 원 보자.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16만원대 이 저항대를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지루한 박스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겠고요. 뭐 가격대도 거의 아래쪽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겠고 뭐 보유하신 분들 그냥 관망 의견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격적인 추세는 16만원대 넘어서야지 본격적인 추세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저점 지지는 12만 5천 원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접근해보셔도 좀 괜찮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네요. 네, 경기 민감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좀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로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일본 관련한 이슈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주목이 좀 되는 그런 모양새도 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D램 반도체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사실 D램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적인 이야기들은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온다 그러면서 뭐 PDA 폰, 뭐 PDA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태블릿 PC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을 좀 겪었었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D램 반도체 가격이 잠깐 사이에 한 20%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재고 소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 효과도 같이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들 매수까지 같이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의 저점이 생각보다는 좀 길게 둔화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일본 이야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관점들 때문에 더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담지는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대형주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강력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홀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연초 시점부터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보다는 홀딩이 좋다라는 의견을 계속 연초 시점부터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추세가 지금 더 좋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뭐 저 42,000원, 43,000원대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지지선은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럼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실까요? 매수를 하셔도 되긴 되는데 네. 이게 한 방에 확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로서 단타 수익을 낸다거나 단기에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횡보 또는 긴 호흡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는 이런 종목 들어가실 때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만 소량 접근만 하시고 추이를 보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접근을 하셔서 천천히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어요. 네, 경기 민감주 두 종목 알아봤고요. 그리고 주말장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이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래량 특징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네요. 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게 이제 그 자회사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한 그런
부분, 자회사, 그래핀 제조사의 지분을 획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래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자회사가 그래핀 제조업체의 지분을 약 85% 정도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다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단기간에 짱 하고 튀어 올라간 모습인데, 이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꿈의 신소재 해가지고 이제 미래에 이제 새로운 어떤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인식이 되고는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난 이후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뿐만이 아니라 꼭 테마를 통해서 상승한 것은 아니고 추세에 대한 부분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반등 이후에 들어왔다가 지지되고, 반등 이후에 들어왔다 지지되고, 이번에 반등 이후에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지선 근처인 2,000원이나 2,1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고점대에서 두들겨 맞는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골치 아플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들어가고 나면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2달 정도는 옆으로 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추세는 나쁘지 않은데 위에서 두들겨 맞았다라면 적어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옆으로 또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은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각오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좀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보통 추세를 따라가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2,100원에 2,200원 정도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가격대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지금 그 가격대 매수해서 수익을 약간이라도 보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큰 고비는 3,500원에서 4,000원 구간에 있는데 그 구간까지는 아직 그 가격적인 그 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2,100원이나 2,200원 정도 선에서 공략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CMG 제약입니다. 어떤가요? CMG 제약은 거래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국 제약사한테 이제 뭐 제품을 팔겠다. 그래서 650억 원대 수출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주가가 좀 다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약사들 별로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약 바이오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추세가 지금 상승세로 갔다가 지금 완만하게 뭐 흐름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향 추세 전환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 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쯤에서 또 차익 매도가 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이 워낙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큰 추세는 한번 꺾여서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인 것 같고요. 이 종목 저점 지지는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 구간이 지지선인데, 일단은 이게 호재성 재료를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만약에 이 재료가 다시 밑으로 꺾어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3,000원을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추세가 더 하방으로 진행된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은 하시되 3,000원 밑으로 가격이 다시 형성된다면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위치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CMG 제약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시긴 했는데요. 3,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매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이 종목 진단을 또 의뢰를 해주신 종목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SCD네요. 지금 좀 어떤가요, SCD? 네, SCD는 이제 팟빵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그 내용인데요. 현재 이 종목 뭐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지금 추세적인 부분이 하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부담이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평선대가요, 그 한 군데 몰려있는 저항 수준이고요. 그 아래쪽에서 하향세를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지선 좀 이탈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세가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추세가 하향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환되는 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아깝습니다. 근데 뭐 별 수 없죠. 지금 현재 이 저항대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수급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라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못 나온다라면 매도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 신저가가 더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쭉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직전 저점 형성된 구간이 이제 1280원인데요. 이 저점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한다 이런 전략으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 대신에 신저점이 또 깨지게 되면 신저가가 또 나오게 된다면 매도하시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SCD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하락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이죠? 네네. 대한광통신이네요. 좀 어떤가요? 뭐 이름에서 아시듯이 이제 광통신입니다. 그냥 뭐 통신 장비, 뭐 광 케이블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최근에 그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와서 저점 잡으려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급이 여전히 이제 매도 매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차트를 좀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하향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 자체가 지금 하향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하향 추세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저점 지지가 받아주거나 뭔가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 추세가 밑으로 빠지는 자리 이렇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조금 약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 좋지 않겠죠? 일단 신규 매수도 걸러주시고요. 뭐 전부 다 매도해도 되겠느냐라는 부분은 네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추세가 이제 약해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도 이후에 다시 좋아지는 추세에서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는 생각됩니다. 지금은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한광통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매도 의견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6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종목 알차게 준비해 주신 최영 네. 기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이 복날입니다. 중복. 네, 벌써 중복이네요. 초복은 그냥 제가 못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땐 네. 별로 안 더웠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굉장히 더워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습하고 더워서 네. 좀 힘드시죠? 이제 뭐 꼭 근데 복날은 뭐 강아지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그렇지 않고 수박이라든지 시원한 거 네. 이런 거 좀 드셔도 되니까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또 건강하게 복날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주간 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